1023, 1023은 내가 좀 할게요. 네. 아, 우리 아가들이 대답하는 날 이 종강날 전화 올까? 보시면 1023 봅시다. 1, 2, 3, 4가 요 x인데요. 함수 f는 x2x래요. 아, 정의역이 1, 2, 3, 4고 공역도 1, 2, 3, 4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할 수 있겠죠? x라 해서 꼭 정의역, y라 해서 꼭 공역이 아니라 x2x라는 표현 자체가 아하 정의역 아하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x 더하기 fx가 항상 4보다 크거나 같다. 어떻게 하시면 돼? 각각의 정의역별로 갈 수 있는 선택지들을 곱한 게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함수의 개수가 되는 거죠. 1023번이에요. 1023. 다시 방금 화면만 좀 다시 해봅시다. 뭐라고? 함수의 개수란 각각의 정의역별로 갈 수 있는 선택지들의 개수를 곱한 거다. F1 선택지 몇 개야? 하나? 두 개죠. F2는요 2, 3, 4로 갈 수 있으니까 3개고요. F3, F4는 때리시면 되니까 뭐 내용 충분히 투머치 이지하게 풀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아요. 고맙습니다. 보자. 1024번이 좀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1부터 8까지 갈 수 있는데요. 1대1 대응 밑줄 먼저 좀 치시고 문제 조건에 1부터 8로 가는 건데 하나씩 가셔야 되겠구나. 가조건 봅시다. P가 소수일 때 가조건에 P가 소수일 때 즉 2일 때는 2보다 작가시고요. 3일 때는 3보다 작가시고요. 5일 때는 5보다 작가시고요. 7일 때는 7보다 작가시겠다. 두 번째, A보다 B가 크고 A가 B의 약수면 A가 B보다도 작은 데로 가요. 그럼 제일 만만뛰기 누구야? 약수 논리에서 무제한 약수 누구 있죠? 1이 있죠. 이 문제는 일단 1, 2, 3이 아주 라이트하게 세팅된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1과 2의 대소관계가 적혀져 있는데 요렇게까지 가족까지 떼우시면 되고요. 1과 3이 있는데 요렇게까지 땡겨 오셔야 돼. 근데 우리 위의 조건에서 얘네들 애초에 뭐야? 1대1이죠. 그럼 뭐가 결정되죠? 이럴 수밖에 없겠죠. F1보다 F가 크고 F가 2보다 작거나 같다. 1, 2구나. 네, F1은 1이야. 2가 이미 2로 가버렸어. 3을 갈 수 있는 3밖에 없으니까 이렇게까지가 일단 뭐가 되셔야 돼? 세팅이 되시고 우리 문제를 그 뒤에부터 폴롤로 풀어봅시다. 그럼 이제 1, 2, 3, 1, 2, 3은 넌 웬 거예요? 지들끼리 다 할 일 다 했어. 우리는 4, 5, 6, 7, 8이 4, 5, 6, 7, 8로 가시면 되는데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조건은 이제 뭐밖에 없어요? F는 5보다 작거나 같고요. F7, 7보다 작거나 같고 플러스 나 조건에서 A가 B의 약수인 구조가 하나가 더 있죠. 누가? F4보다는 F8이 더 크셔야 된다라는 것만 띵킹하시면 되겠다. 오케이? 두 번째 이지하죠.
어떻게 갈까요? 얘부터 갑시다. 얘가 5라는 놈이 얘들아 어디로 가는지에 따라 영향을 주는 건 누구밖에 없죠? 7밖에 없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5를 내가 골랐다 한들 5가 4로 가도 4의 선택지의 개수는 똑같고요. 5가 5로 가도 똑같아요. 근데 5가 누구로 가든지 간에 선택지가 주는 거는 누구야? 일단 얘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5가 갈 수 있는 거를 아무 데나 간다 한들 얘는 F7의 선택지는 그냥 무조건 하나가 주는 거다. 어차피 7 이하로 가야 되고 얘가 5 이하로 가야 되니까 5를 아무 데나 보낸다 한들 7은 그냥 선택지가 3개만 남는 거죠. 5가 5로 가도 4, 6, 7이라는 선택지밖에 안 남겠죠. 아, F5를 정해주는 거는요 2가지예요. F7은요 7은 7 이하로 가셔야 되는데 선택지가 뭐밖에 없어? 요거밖에 없네요. 2가지 뭐. 뭐래요? 그냥 7 이하로 아무 데나 가셔도 된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제 뭐만 생각하면 돼? 4, 6, 8이 서로 다른 3개로 가시면 되는데 뭐만 유지하시면 돼? 4와 8의 해소 관계만 유지하시면 돼. 뭐 2가지로 볼 수 있어요. 얘네들을 3C2로 먼저 정하셔도 되고 3개 중에 2개 골라서 작은 걸로 4가 가고요. 큰 걸로 8이 간다라고 보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얘만 정해주면 그만이지 않나? 왜? 얘가 어디로 가든 4랑 8은 남은 2놈에서 작은 놈으로 4, 큰 놈으로 8이 가셔야 되니까 F 나는 이렇게만 적을게요. F6은 3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고요. 남은 2놈 F4와 8은 어떻게 가야 돼? 남은 2놈에 있어서 작은 놈이 4로 큰 놈이 8로 8이 가셔야 되니까 4를 정해주는 거는 3의 제곱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될 텐데 이 문제가 하나하나 경우의 수를 카운팅할 때 줄여가면서 세주셔야 되고 지금 내가 이런 사고들 있잖아 5를 통한 7의 개수 변화를 통해서 그냥 5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냥 하면 7은 주는구나 이러한 논리들은 사실 여기 함수 개수의 논리보다는 어디서 많이 쓸 거야? 그냥 경우의 수 가서 많이 쓸 거야. 어떤 놈은 내가 미리 정해줬을 때 뒤에 있는 놈 자체의 경우의 수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케이스 뭐 나눈다 안 나눈다 같은 내용으로 문제가 나오겠죠. 뭐 만일 문제가 F7만 5 이상일 때 뭐 이렇게 나오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 5가 5일 때랑 5가 4일 때를 나눠서 푸셔야 돼요. 왜요? F5에 따라서 얘의 선택지의 개수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 F5가 4로 가면요 7의 선택지는 4개고요 F5가 5로 가면 7의 선택지는 3개이기 때문에 따로 세셔야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5가 뭘로 가든지 간에 7의 선택지가 3개로 고정이니까 그냥 골라주고 남은 조건 만족해주고로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또 합성함수 가봅시다. 페이지 184페이지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합성함수라는 것 자체가
이게 교육 과정의 조금의 아쉬움이에요. 우리가 뭐 대수하는 친구들 있죠? 로그 함수, 지수 함수, 삼각 함수 다 얘거든. 그리고 너네가 이제 고3으로 올라오시잖아요. 지금 배우는 로그 지수 삼각 함수를 합성 함수로 보는 관점을 얹으셔야 돼. 근데 교육 과정이 조금 어쩔 수 없는 폐해일 수도 있다만 고1 후반부에 합성 함수를 배운 다음에 고2에 올라와서 로지를 배우면 로지를 그냥 다른 아예 독립된 함수처럼 보는 애들이 많아서 조금 나는 좀 속상하다. 너네가 이제 고2에 와서 나에게 대수를 배울 때 합성함수적 논리라는 말 한 3,000번씩 들을 거야. 합성함수로 받아들이면 대수가 개똥 쉽습니다. 근데 일단 그거는 차차하고 이제 불필 좀 잘 나오네. 개념적 내용은 합성함수인데 개념적 내용은 합성이지만 합성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는 그냥 합성함수를 어떻게만 인지하고 계시면 되냐, 함수의 연산을 이상하는 꼴을 합성함수라고 부르고요. 합성함수의 기본적 원리의 꼴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혹은 얘를 이제 어떻게도 쓰냐, F 합성 뭐 요렇게도 씁니다. 함수 속에 함수를 집어넣는 거죠. 그럼 우리 아까야 맨 처음 했던 요거 있죠. 얘도 사실 뭐야? 합성 함수예요. 어디에다가? fx에다가 이거 합성한 거다라고 보셔도 된다. 근데 지금 당장은 요 합성함수를 읽어낼 줄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계산하죠? 합성함수에다가 우리가 x에다 뭔가 숫자를 집어넣어요. 그럼 누구를 먼저 계산해요? 들어있는 걸 먼저 계산하겠죠. 그럼 우리는 요 들어있는 놈을 뭐라고 부르냐? 안에 있죠? 안함수가 아닌 속함수라고 불러요. 속함수를 계산한 다음에 얘를 뿅 바깥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여기 바깥에는 요 자식이 있죠. 우리는 요 자식을 뭐라고 부를 거냐? 겉함수라고 부를 거야. 이제 합성함수에서는 함수의 연산이 2회 이상 일어나는 건데, 연쇄적인 함수의 연산을 때리는 건데, 합성함수는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 속함수의 뭐가? 치역이라는 말을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죠. 치역이란 뭐야? 우리가 x에다가 뭐를 넣어서 요 들어있는 거를 계산해서 나온 값을 뭐라 불러? 치역이라 부르는 거죠. 속함수의 치역이 뭐에? 겉함수의 정의 역의 역할을 하는 거구나. 안에 있는 계산에서 나온 값을 바깥 함수에다가 집어넣는 거구나. 오케이? 형님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속함수의 치역이 겉함수의 정의역으로 되는 건데, 합성함수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은,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뭐가 되셔야 되냐? 겉함수의 정의역 안에 뭐가 들어와 계셔야 돼? 속함수의
치역이 들어와 계셔야 돼.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자. 이게 뭔 개똥 같은 소리야, 뿡뿡이들아? 우리는 들어있는 거의 계산값을 바깥 함수에서 쏙 넣을 건데 내가 들어있는 거를 계산해서 쏙 계산할 때 그 넣을 값이 바깥의 함수에 정의한 게 없다면 삐릭삐릭 계산이 안 되겠죠. 그 합성 함수가 정의될 수 없겠죠. 정의되려면 뭐해? x에다 뭘 넣어? gx를 넣어? 아 존나 따가워. gx를 계산해? 그 계산된 값을 f에다 넣을 수 있으셔야 되니 얘의 계산된 값들이 f의 뭐 안에 다 들어 계셔야 된다. 정의역 속에 들어 있으셔야 된다. 얘가 뭐다? 합성함수의 존재 조건이다. 정의되기 위한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뭐야 뿡뿡이더라? 아 겉함수의 정의역 속에 속함수의 치역이 들어있으면 되는 거야. 여기 뭐 이런 내용이 그리고 연쇄적인 계산을 2번 이상 하는 걸 합성함수라고 부르는데 함수의 해석이 조금 가미되셔야 돼. 반대로 얘는 무슨 말로 쓸 수 있냐면 역추적이라는 거예요. 꼭 우리는 뭘 넣어서 뭐가 나와라는 거를 고지고대로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가 나오기 위한 넣은 값을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이해할 수 있을까? 뭘 넣어서 뭐가 나와라는 거를 식으로 풀지 말고 뭘 넣었길래 이게 나왔을까? 뭘 넣은 거를 반대로 찾아보자라는 논리만 있으면 합성함수의 기본적인 연산 문제에서 우리가 문제를 틀릴 수는 없다. 자, 기분 나빠서 못 틀립니다. 그 합성함수 파트를 좀 잠깐만 좀 볼게요. 183페이지 저 표현들을 인지하고 계시면 되고 1029번 1029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1029번 GF1 구하래요 얘들아. GF1는 G6는 2다.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니나 오케이요? F1이 얼마예요? 6이죠? 그럼 GF1을 계산하라는 거는 지금 1029번의 저 표현이랑 내가 여기 괄호를 안 쳐줬구나. 얘랑 같은 거야. 너네 이거 계산 어떻게 할 거야? F1을 먼저 계산해. F1 왼쪽 그림에서 보면 1 넣으면 얼마 나와요? 6 나오죠? 이게 G6이구나. 그럼 G가 6 넣으면 얼마네? 이래요. 뭐 이렇게 문제 푸는 거 치고 그냥 단순 계산이고 이 합성 함수의 뭐를 연산을 할 수 있으시면 돼. 논리 관계는 뭐야? 속함수 계산해. 속함수의 계산값을 겉함수에다가 집어넣자. 내용 끝. 와우. 오케이. 뭐 뒤에 페이지 전혀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요. 1032번을 한 번만 좀 봅시다. 1032번을 한 번만 볼게요. 1032번에 저거를 두 가지로 좀 풀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역추적하고 후딱후딱 해봅시다. 얘들아 요거는 한 번만 써놓읍시다. 그냥 문제 밑에다 내가 푼 거 한 번만 적어주세요. 멍청스처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 무슨 말이에요? F 합성 G가 나 저거 합성 좀 괄호괄호로 좀 쓸게요. 문제의 표현 오케이? F 안에다가 G는 거랑 G 안에다 F 넣는 게 서로 같으셔라. 얘를 온전히 식으로 한번 가봅시다. 1번 F에다가 G 넣을 건데 GX가 뭐야?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죠.
겉함수에다가 속함수의 계산된 값을 쏙 넣으시면 됩니다. G, Fx G 그러면 F 마이너스 X 더하기 1 어떻게 계산할 거야? F에다가는요 동그라미를 넣으면 동그라미에다가 A를 곱하고 7을 더한 걸 배트래요가 함수의 정의죠. G에다가는요 세모난 걸 넣으면 세모난 거에 마이너스 붙이고 1 더한 걸 배트래요예요. F에 이 자식을 넣었다는 거의 의미는 뭐야? F는 이 F라는 껍데기는 의미라는 거가 뭐다? 넣은 거에 A를 곱하시고요. 넣은 거에 A를 곱하시고요. 7을 더해요. 는 G의 의미는 뭐야? G라는 껍데기는요. 넣은 거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1을 더하래요. 마이너스에다가 나 얘 넣었으니까 넣은 거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1을 더해라. 이게 뭐다? 합성 함수를 고지고대로 계산한 거다. 그럼 마이너스 ax 더하기 a 더하기 7 마이너스 ax 빼기 6. 아 이거 마이너스 1구나. 둘이 같으니까요. 손 오케이요? 오케이가 아닌 것 같아요. 요거까지는 오케이죠. F에다가 얘를 넣는다라고 보는 거야. G에다가 얘를 넣는 거야. 우리가 요 함수의 표현이 있죠. fx는 2x 더하기 1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f에다가 뭘 넣으면요 넣은 거에 2배에서 1 벡터라예요. 그럼 얘 어떻게 써도 돼? 내 맘대로 f별은요 2별 더하기 1이라고 써도 같은 함수의 표현인 거야. 이 f라는 껍데기는 넣은 거에다가 2배하고 1 더한 걸 벡터라가 함수의 표현인 거거든. 근데 별이라고 하니까 좀 간지 안 나니까 사람들이 x로 바꿔서 쓰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f는 넣은 놈에다가 a를 곱하고 7을 더하는 게 결과값인 거야. 얘를 넣었죠? 얘에다가 a를 곱하시고요. 넣은 거에다가 a를 곱하고 7을 더한 거를 벡터라가 이 껍데기, 이 함수를 계산하는 게 의미가 생기는 거. G는 뭐라고? 넣은 거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1 더한 거를 벡터. 근데 둘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뭐 하시면 된다고? 아, 둘이 같다? 툭툭 날려서 A는 마이너스 13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요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얘는 무슨 식이죠? 항등식이죠. 항등이죠. 조금만 하고 좀 더 쉬어드릴게요. 나도 힘들어요. 나 지금 출근한 지 13시간 된 사람입니다. 너네 13시간 전에 쿨쿨 띠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하고 자세히 수업하고 있었어요. 봅시다. 항등식이에요. 우리가 항등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푼 거예요. 항등식이기 때문에 전개했을 때 개수가 다 같다. 둘이 아예 똑같이 생겼구나로 푼 거예요. 항등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셔도 돼? 대입하셔도 돼요. 얼마 낼까요? 아 저는 막 12 정도가 넣고 싶은데요? 뻑큐죠? 뭐 넣고 싶어요? x에다가? 그냥 0을 넣어보는 거야. fg 0은요 G, F 0일 거예요. G0 얼마예요? 1이죠. F1은요 F0 얼마죠? 7이네요. G 7일 거예요. F1 얼마예요? A 더하기 7이죠. G7 얼마죠? 마이너스죠.
A 더하기 7이 마이너스 6이구나로 문제 풀셔도 되겠다. 결국 이 조건식이 뭐라는 거 항상 항등식이라는 거 잊지 말자. 이걸 온전히 식으로 가는 습관이 사실 좋지만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이제 학교 시험을 대비할 때, 학교에서 이제 내신 시험을 대비할 때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너네가 이 함수의 계산을 얘를 줬다가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계산값이 요 x 자체를 온전히 얘가 먹어준다라는 생각을 이제 여기 지금 요거 지금 넣어. 되죠? 얘들아 1036번 한번 해볼래요? 좀 기다려드릴게요. 1036번 한번 해볼까요? 뭐 쉽게 풀 수가 없나? 맞죠? 비싸 보여요. 아니 나 노트북을 바꿔야 되거든요. 오늘 막 2,300원인데 30만 원짜리 없나? 나는 미리 캔버스만 되면 되는데. 나는 진짜 뭐 바라지도 않고요. 그래픽 이딴 거 다 필요 없고 컴퓨터 게임 절대 안 해보고 미리 캔버스만 잘 되고 한글만 잘 되면 되는데 엑셀이랑. 아 베이비 소자 지우개라는 친구 없어요? 허덕허덕 어우 이거 소리 다 줄게요. 조금 슬슬 풀어주세요. 되죠? 네. 오케이, 굿볼, 굿걸. 봅시다. 우리가 이런 거를 조금 배워봐봐. 그냥 온전히 계산하셔서, 근데 자기가 지금 fx를 만들고 있다. 조금 반성해야 될 필요도 있다. fx를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이야? fx가 이거니 fx는 f 안에 fx가 뭐죠? 얘죠. 이렇게 쓸 수 있고요. fx라는 놈의 함수의 의미가 뭐야? 넣은 거 제곱한 거랑 넣은 거에 a 곱한 거를 더하라요. 아 그럼 f에다 얘를 넣었으니 넣은 거 제곱하고요. 넣은 거에다가 a 곱해서 꺼내세요. 이렇게 해줬으면 조금 멍청쓰다. 우리 해석이란 걸 좀 가미해서 갑시다. 당연한 내용이에요. fx가 x 빼기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뭐 공수원 첫 단원 나머지 정리 너네 뭐
대한민국 국가대표급을 아시죠? 어떻게 쓰시면 되죠?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이꼴 함수값 이것까지 되셔야지.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가 빵이래요. FFE가 0이다. 그럼 잘 봐. 잘 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한 역추적의 관점이에요. 계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사고고 합성함수를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걸 처음이나 진하게 배울 때 배워보셔야 돼. 언제까지 계산해서 이거 다 구할 거야. 잘 봐. FFE는 F2를 F에다가 집어넣어서 0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를 알죠? 이 겉에 있는 요 자식이 0을 뱉기 위한 인풋을 0으로 추론할 수 있어요. 아웃풋이 0인 거야. 아웃풋이 0일 때 인풋을 거꾸로 가보자고. 뭔 방구야 이게? 뭐 좀 지울게요. 우리는 fx에다가 0을 넣으면 0이죠. fx에다가 마이너스 a를 넣으면 0일 거예요. 알? 그러면 FE가 0이려면 이 F2가 얼마여야지 이 겉함수에다 쏙 넣었을 때 0을 뱉을 거야? F2는 0이거나 마이너스 A여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할 수 있겠어? 응앙. 그럼 결론 F2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요거만 얻어가셔도 충분하다. F에다가 F1을 넣었을 때 0이 나왔다는 F2 거기서 F에다 또 넣어야겠다가 아니라 얘가 얼마여야지 넣었을 때 이 겉에 있는 놈이 0을 뱉어줄까? 라는 띵킹을 역추적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뭐 대수하는 뿡뿡이들 뭐 이거 는티로 바꿔가지고 치환해서 풀고 막 이런 것들이랑 좀 되게 비슷한 논리 중에 하나일 겁니다. 다시 문제는 이게 개념적 내용이 아예 거의 없어가지고 한두 개만 조금 보겠습니다. 딱 하나만 말할게요. 1044번 잠깐만 보세요. 1044번 잠깐만. 엄청 쉬워요. 이게 뭐 어렵다는 건 아니고요. 합성함수의 계산은요 결합 법칙이 성립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괄호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교환은 안 돼요. 앞뒤를 바꿀 수는 없어요. 괄호를 바꿀 수가 있어요. 1044번 보시면 요 G H 합성 G 합성 FX잖아요. H 위에다가 요거만 써놓고 가봅시다. H 합성 F. 근데 이게 표현이 무슨 말이야? X를 F에다 넣어. 그 다음 fx를 g에다 넣어. 그 gx를 gfx를 h에다 넣어 이 뜻인데 합성함수는 뭐가 성립한다고? 괄호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여기 있던 괄호를 이렇게 움직이셔도 전혀 무방하다. 단 얘네 둘의 순서를 바꾸는 거는 아니된다. 응애 알겠어요. 그 뒤에는 뭐 단순 계산 문제라서 188 잠깐만 오실래? 188 188 188입니다. 188
근데 너네가 메인으로 뭐 합성함수를 처음 배운다 이런 거보다 뭐 얹어가지고도 충분하고요. 어느 정도 좀 기억이 나서 스무디 킹킹하게 지금 내 내용이 받아들여져요. 방금 이런 역추적의 내용들만 알고 가시면 충분하다. 곧 설인데 후딱 합시다. 유형 19가 16이에요. 미안합니다. 188페이지 유형 16이 학교의 고난이도 문항에서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많이 어렵고요. 많이 어렵고 이거는 너네가 지금 소화할 필요는 사실 없는 수준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알아만 그냥 이런 거구나만 인지하시면 되고 난 너네가 1058만 풀 줄 알면 되거든요. 근데 잘 봐. 1058번에다가만 정리해 두세요.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 얘만 좀 하고 끝내겠습니다. 얘만 그 1058번 위에다가 정리해 주세요. 1057번 안 푸셔도 되거든요. 1058번 위에다가 정리 좀 해주세요. 스텝이 두 개입니다. 1번 속함수의 증가 감소 변화 내가 뭐 고이 고3 되면 그냥 뭐 N축 돌려 뿡뿡이로 와 미쳤다 소리 나는 걸 알려줄 텐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2번 X 범위에 따른 속함수 범위 따라 함수 그래프 요렇게만 써놓으시고 빠르게 한번 맛만 보고 할게요. 요 유형 16은 안 푸셔도 되는데 이런 게 있구나. 지금 너희들은 뭘 우선으로 해야 돼? 연산을 할 줄 아시고 역추적도 할 줄 아시고 이런 심화된 유형에 대한 욕심까지는 안 보셔도 충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못하는데 1등급만 해도 수준 빽빽입니다. 물론 다른 거를 잘 맞으면 되겠죠. 학교 시험에서 어렵게 나오면 끝도 없이 어렵게 나올 수가 있어서 조금 어려워요. 이게 누구야? F예요. 나 이거 원래 수업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수업을 많이 하죠? 테스트도 안 봤는데 뭐 이렇게 수업을 많이 하는 거야? 두 번째는요 1,1을 지나면 G예요. 뭐 하세요? GX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이렇게 해서 있는 거다라고 끝나시면 돼요. 보자고요. 들어있는 함수에 뭐가 증가와 감소. 뭐 증가 감소라는 말을 뭐 쉽게 쓸 필요도 없습니다. 커지는 부분과 작아지는 부분에 변화 지점을 찾으셔야 돼요. GX는요 0부터 1까지는 커지죠. GX는요 0부터 1까지는 커져요. 근데 얘들아 봐봐. 우리가 아까 했던 사고야. X를 넣어서 계산을 해. 누구를? 들어있는 놈을 계산해서 바깥의 함수에다가 집어넣을 거잖아요. 들어있는 함수에 뭐가?
치역이 겉함수의 뭐가 되는 거야? 정역이 되는 거죠. 잘 봐보세요. 그럼 잘 봐봐. 0부터 1까지는요. 들어있는 gx는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커지죠? 0부터 2까지 커지죠. 그럼 일단은 내가 넣은 x의 범위는 뭐야? 0부터 1까지인 거야. 그럼 합성한 함수에서도 0부터 1까지 여기 안에다가만 그릴 거야. 내가 여기다가 집어넣은 x값을 그대로 표시하시면 되고요. 그럼 0부터 1까지 커지면 x가 0에서 1로 가면요. gx는 0부터 2까지 커져요. 그럼 우리는 x가 0부터 1이면 f에는 얼마를 넣는 거야? 0부터 2까지를 넣는 거죠. 얘를 계산한 값을 넣는 거니까 f에다가 넣은 값은 0부터 2까지인 거예요. 그럼 누가? f에다가는 어디서부터? 0을 넣은 것부터 2를 넣은 것까지의 모양을 치역으로 뱉을 거라고. x가 0부터 1, 들어있는 놈은 0부터 2. 그럼 이 들어있는 놈의 치역의 범위의 그래프 0부터 2까지 V자를 떼와서 어디에다가? 여기에 이렇게 붙이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 가셔도 나 진짜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럼 두 번째, x가 1부터 2를 볼 거예요. 얘는 뭐하죠? 지금 여기가 작아지고 있죠. 1부터 2 사이에다가 그릴 놈은 들어있는 놈의 치역이 2에서 0으로 가니까 바깥의 함수의 2부터 0까지의 그래프 2에서 시작해서 0 찍고 2로 오는 그래프를 2에서 시작해서 0 찍고 다시 2로 올라오는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아하 그렇구나로 정리하시고 다시 내용이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하는 거야? 얘만 보고 끝내볼게요.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무조건 초 고난이도예요. 근데 앞에 오는 함수가 조금 라이트하니까 얘는 초 고난이도고요. 어떻게 할 거야? 들어있는 놈이 커지다 작아지다가 바뀌는 점에서 끊으셔야 돼. 0부터 1까지 한번, 1부터 2까지 한번. 0부터 1까지는 0부터 1 사이에는요. 들어있는 놈의 치역이 0부터 2로 가니 겉함수에 넣을 놈의 범위가 0부터 2가 되는 거고 F라는 놈의 0부터 2까지 넣으면 F는 어떤 걸 뱉을 거예요? 2, 0, 2. 2에서 빵 왔다가 빵에서 2로 가는 거 F는 뱉을 거라고. 그거를 여기다가 2에서 시작해서 빵 찍고 다시 2로 올라가는 모습을 1에서 2로 가면요 2에서 0으로 가니까 2에서 0으로 가는 놈의 그래프 2, 0, 2를 그리시면 이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 합성함수를 계산하는 거. 그 다음 계산을 넘어서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놈을 혹은 특정한 놈을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넣는가에 대한 반대 생각을 좀 해보세요. 온전히 대입해서 식으로 꺼내지 말고 얘 이거는 이거 나와야 이게 나왔네? 얼마를 넣었을 때 이게 나왔을까라는 이런 역추적 관점만 배워 가셔도 나는